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하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TSS 비자와 그 다음에 경력 인증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또 박신하 법무사님께서 영상에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거의 한 두 달, 세 달 동안 이번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법무사님도 엄청나게 바쁘시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추려가지고 예. 법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네. 다음에 여기에서 해답을 얻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신지. 일단 이제 박신하 법무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셰프 크루 1기 학생들부터 이제 비자를 도와주셨고 많은 영상에 네. 나와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정보를 또 주시니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학생 때 경력 중에서 우리 예. 졸업생 임시 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학교를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학위를 마치면 1년 반의 비자를 주는데 우선적으로 거기 이제 졸업생 비자를 들어갈 때 예. 경력 기술 심사를 첫 번째 단계를 마쳐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때 360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경력의 360시간이라는 경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포지션과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되는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85 비자 목적으로 하는 그 JRP 잡 레디 프로그램의 1단계 기술 심사를 위해서 360시간의 일경력이 필요하죠. TRA에서 요청하는 그 360 일경력의 요건은요.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셔야 되겠죠. 포지션은 쿡이든 커미 셰프든 뭐 수셰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낮아도 괜찮지만 무조건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돈을 안 받는 적이라면 학교에서 필수 과정으로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거기서 들어간 거일 때 무급일 때도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급의 일 경력일 때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IP (Industry Placement) 로그북 플러스 학교의 어드바이스 레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스리 하는 과정에서 400시간의 IP 리퀘어먼트를 이 학생이 맞췄습니다라는 이러한 어드바이스 레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럴 때만 무급이 받아들여지고 아닐 때는 Employment Reference Letter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360시간을 일을 했고 뭐 돈은 얼마 받았고 포지션은 무엇이었고 어떤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를 사용했고 내가 슈퍼바이저고 이러한 식의 내용이 들어간 경력증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슬립 다 내셔야 돼요. 360시간에 관해된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급 인턴십으로 해도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로그북이나 그런 서류가 있다 그러면 기술심사 1단계에서는 다 통과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아픈 TSS 이제 경력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이 학생 때의 경력은 인정되는가? 라는 이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IP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커미 셰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레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월급은 한 24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IP 기간에 일한 경력서부터 이민성은 어세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민법에 그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팸이라고 하고요. 그 설명서에 따르면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로 한 경력도 인정해준다. 단 어쩔 때 그 일한 경력 스킬 레벨이 셰프에 준하다면, 즉 예를 들어서 본인이 테이크어웨이 샵에서 IP를 했습니다. 스시 롤만 만들었습니다. 암만 IP 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스시 롤을 만드는 것은 파스트푸드 쿡 이 경력에 들어가지 셰프의 경력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IP 때 저기 오페라 거기에 있는 큰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예, 그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커미 셰프로 일을 했다면요. 만약에 시급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셰프 커미 셰프 정도다 그러면 저희 손님들의 페이슬립 보니까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대략 21불에서 29불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요. 어떤 분이 저 19불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CPD예요. 근데 또 메뉴도 보니까 진짜 유명한 레스토랑이고요. 여기 시드니에 사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메뉴도 보니까 정말 맞아요. 파인 다이닝. 예,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낮다 하더라도요. 아. 근데 시급이 만약에 여기가 페어 워크에서 지정된 미니멈 시간당 웨이지보다 낮다? 그럼 그것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시급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마켓 선에서 받으시면은 경력 인증이 더 받기가 쉽지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예, 쿡이라는 포지션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 쿡 포지션으로 뭐 시급 한 21불에서 29불 포지션으로 예, 예. 파인 다이닝에서 일을 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쿡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쿡이라고 포지션명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잡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셰프들의 업무와 비슷합니다. 뭐 메뉴 플래닝을 어시스트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니어 셰프를 어시스트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셰프의 경력이라고 쳐도 됩니다. 포지션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고용주들을 보면 아, 얘 쿡이야, 얘 셰프야 그러면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셰프라고 하지만은 뭐 단순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쿡이 되는 거고. 근데 쿡이라고 하지만 어머나 거진 헤드 셰프를 어시스트하는 수 셰프의 경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잡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IP를 저희가 했어요. IP 네. 기간에서 이제 했는데 풀타임이 아닌 캐주얼로 저희가 고용이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됐을 때도 저희가 이 경력이 인정이 받는 건가요? 자, 그럼 캐주얼로 고용됐고 고용계약서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캐주얼인데 고용계약서에 우리가 부를 때만 일하러 오세요 이런 조건입니까? 아니면 너 캐주얼이지만 우리가 주에 32시간씩 줄게. 이 둘 중에 어떤 조건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캐주얼로 했을 때 뭐 시간 주당 35시간의 고정적인 시프트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민성에서 말하는 캐주얼도 캐주얼은 인정 안 된다. 여기서의 캐주얼은 부를 때만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셔요. 아, 근데 법무사님 저 캐주얼은 안 된다고 어떤 변호사한테 회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잘못됐다. 이민성에서 말하는 캐주얼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 당신이 비자 소지자인데 어떻게 풀타임 포지션을 받겠습니까? 대다수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보다는 캐주얼 컨트랙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이 지정돼 있죠. 주에 20시간씩 줄게. 주에 30시간씩 줄게, 주에 40시간씩 줄게. 이렇게 정규적으로 일하는 것은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일주의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풀타임은 이민성 설명서에는 주에 32시간에서 45시간을 풀타임이라고 우리가 봐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IP 기간 때나 방학 때 만약에 내가 캐주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시프트를 계속 받아서 6개월간 일을 하고 적어도 32시간에서 45시간의 일을 했다 그러면 경력으로 인증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깔끔하네. 풀타임 경력으로 인증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TSS 비자라는 지금 스폰서 비자를 저희가 예. 이제 진행할 때 2년 경력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들이 나누는데 예, 예.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2년 경력을 채울 때 예. 스폰서를 만약에 업장에서 해준다고 쳤을 때 예, 예. 저희가 그 레스토랑에서 이 업장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TSS 스폰서를 주는 업장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도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 고용주들은 회사의 정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진 않죠. 근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최근에 TSS 비자를 받은 직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이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올라가죠. 그 다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인한테 이제 기본 정보를 받아요. 파인 다이닝입니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근데 이제 겨우 시작할 회사는 그런 정보를 직원이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회사 사장님이나 그 비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 제 연락처를 주셔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정보지가 있어요.
그걸 그 회사에다 줘요. 이 기본 정보 좀 작성해서 주세요. 그러시면 그 정보를 작성해서 주고 이제 받은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죠.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적자인지 로스 돈을 계속 흑자 사업주인지. 그 다음은 조직도예요. 영주권자가 더 많은지 아니면 다 비자 소지자로 되어 있는지. 또 조직도에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직원의 수. 3, 4명밖에 없다. 이러면 조금 받기 어려운 되게 소규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봤을 때 키친에서 봤었을 때 키친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레스토랑이 파인 다이닝인지 캐주얼 다이닝인지 테이크어웨이인지 사업 부류를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인 다이닝 그룹 문제가 없지요. 여기에서 그런 순서대로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지금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지금 이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파인 다이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셰프로서 알고 있는 그 파인 다이닝의 정의가 아닌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그런 파인 다이닝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민성에서 말하는 파인 다이닝도 일반적으로 우리 셰프분들이 아시는 파인 다이닝이랑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 테이블 서비스가 제공돼야 돼요. 즉 사람한테 주문하고 사람한테 오더를 하고 서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뉴가 버거, 칩스, 뭐 그릴드 스테이크 요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파인 다이닝 인정받기는 어렵죠. 캐주얼 다이닝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로 스시 트레인. 거기는 파인 다이닝이 아닙니다. 캐주얼 다이닝으로 해서 셰프나 쿡 여기로 노미네이션 받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 일반 카페 자그마한 카페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카페라고 해서도 카페도 어떤 메뉴가 있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뉴 정보를 달라 그래요. 웹이 있으면 웹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손님하고 그 카페 메뉴를 보는데 메뉴가 근데 프렌치 쿠이신이야. 이게 딱 보니까 뭐 에피타이저도 있고 디저트도 직접 만들고 메인도 있고 예 카페라도 됩니다. 근데 카페인데 보니까 브렉퍼스트 메뉴 아주 심플해. 그래봤자 이제 파스타, 스파게티 몇 종류밖에 없고 또 그런 카페는 손님이 앉을 좌석의 수가 20개 미만인 거예요. 그럴 때도 좀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카페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예. 여기에서 다이닝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본인 그 업장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네요. 즉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럼 조금 그 기준을 어떻게 할까? 이민성에는 그 기준이 정확히는 없습니다. 그냥 풀 테이블 서비스가 정해져야 되고 메뉴도 뭐 다즈각색으로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다 모든 소스고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틀리 그 접시나 포크 이거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 그 유리 걔는 쓰는 그릇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나 이걸로 오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오더해야 되고 이러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좌석수는 40개. 그 다음에 사람한테 주문받고 당연히 키친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플로어에서도 당연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라는 걸 조직도에서 증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도 다양하게 뭐 가격이 9불, 10불 요런 때가 아니라 메인은 24불에서 뭐 30불, 뭐 에피타이저는 얼마, 디저트는 얼마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갖고 있으면 좋고요. 간단하게 이 업장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준다라고 하면 일단 본인이 이 업장에 대한 정보를 이민법무사님께 확인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순서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사이트가 있다, 뭐 페이스북이 있다, 인스타그램이 있다. 그럼 그 주소를 알아갖고 오시면 좋죠? 물론 뭐 이름만 알아도 바로 쳐서 요즘 구글에서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근데 웹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청인이 어떤 정보를 정확히 줄지는 모르지만 메뉴 같은 정보나 뭐 그 좌석수 이런 건 줄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정보는 또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셜리밖에 반만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자,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누락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 보통 학생들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 2주가 일주의 경력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환산하는 방법으로 풀타임으로요? 예, 맞습니다. 즉 저는 20시간씩 6개월 일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풀타임. 그렇게 환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NS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예. ENS에서도 ENS 조건이 두 예.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엔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지셔널. 예. 자, 첫 번째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학교 다닐 때 IP 기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쵸? TSS 비자를 그 경력으로 받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학교 경력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졸업생 비자를 받았다고 쳐요. 예. 졸업생 비자 1년 반, 학교 경력 IP 때 6개월. 그러면 예스. 2년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TSS 받았어. 거기에서 TSS를 받아서 만약에 1년 경력을 채우면 3년의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스. 그럼 거기에서 바로 다이렉트 엔트리로 ENS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대신에 조건이 있겠죠? 예. 성공적인 셰프의 기술 심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성공적인 기술 심사란 기술 심사 1단계부터 4단계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우리는 호주학위 소지자들이니까 JIP 4단계까지 다 통과돼야 됩니다. 10%. 그게 아니라 IELTS 6점. IELTS는 6점이요. 나이는? 45세 미만. 자, 그럼 트랜디셔널로 넘어가면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시 스폰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예. 기술 심사의 시기를 놓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을 맞죠? 경우에는 TSS 비자 4년을 받아서 그 안에서 3년 경력을 채우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ENS 트랜지셔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랜지셔널로 받게 되면 예, 예. 기술 심사는 안 해도 되고 예스, 트랜지셔널은 기술 심사 요건이 없습니다. 요 두 가지를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민법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시기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기술 심사 4단계까지는 받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겠네요. 무조건 기술 심사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1단계를 빨리 하셔야 2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할 때 일반적으로 풀타임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도 좋은 데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 오늘 영상에서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하는데 예, 예. 독립기술 이민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있어요. 어떤 거요? 독립기술 이민이 예를 들어서 65점을 받으면 독립기술 이민표에서 65점을 받으면 네.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원에 네.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민법무사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케이스 중에서 몇 점부터가 EOI 지급을 받는지 이건 궁금해요. 저희 손님의 맥시멈 점수가 75점이라서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뜻은 그러면 75점 이상자들한테 인비테이션이 가겠죠. 저희 손님의 최고 점수가 지금 현재 75점이에요. 셰프로 85점이 있으면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받아보니까 85점의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인비테이션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0점 정도 이상이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죠. 어쩌면 예, 대부분 그래서 IELTS 8.0이라는 점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네요. 예 맞죠. 80점 이상 되려면 8.0이 점수가 없이 80점 되시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너무 궁금했던 사항인데 저도 오늘 정보를 알아갔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신환 법무사님 연락처를 제가 유튜브 밑에 정보란에 제가 이제 써놓을 건데 스폰서 문제나 이민 쪽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